네, 오늘 장 랭킹 5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각 증권매는 어떤 키워드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지금부터 함께할게요.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5가지 순위별로 키워드 매겨져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올라와 있을까요? 정리부터 화면으로 해보시죠. 자, 가장 아래쪽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발, 이재용 세일즈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5 관련주 들썩이고 있고요. 순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흥행작 줄줄이 예고된 상태 다음에 이제 다음 주게 되겠네요. 아바타2 출격 대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모멘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컨텐츠 올라와 있는 4위 확인해 보셨고요. AI 초비상입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전염성도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전략 잡아볼 수 있을까요? 6개 동물의약품 관련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3위 확인해 보셨고요. 한 계단 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수혜주는 실적 전망 흐림입니다. 애플 관련주 중국발 모멘텀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흘러내리게 된 걸까요? 애플 관련주 2위 체크해 보셨고요. 계속해서 시장의 히어로 역할을 하고 있는 쪽 여기입니다. 기대감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데요. 중국발 방역 모멘텀 기대가 큽니다. 리오프닝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네요. 자, 오늘 시장의 성격을 보면은 플랫폼 그리고 콘텐츠 엔터 그러니까 조금 더 소프트웨어 측면의 종목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자, 지금 부장님께서 올려주신 내용들 가운데 4위 그래서 콘텐츠 먼저 열어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이벤트가 많이 있었고 예고가 된 상태예요. 네. 흥행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아바타2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오늘 아바타2랑 직결된다라고 할 수 있는 메타버스 좀 많이 내리고 네. 그동안 잘 갔던 웹툰은 내리고 있는데 그래도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들 있거든요. 오늘 상승불 들어온 종목의 특징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주목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포인트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주까지 미디어 컨텐츠들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모멘텀이 뭐가 있었냐 말씀드리면 실제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송중기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죠. 많이 보시고 계실 것 같은데 현재 시청률이 거의 20%에 달할 정도로 네. 상당히 잘 이렇게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반 정도 지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지난주까지 상당히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영상 콘텐츠 관련된 섹터들이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영화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물리고 있고 웹툰 관련된 종목들도 이게 재벌집 막내 아들 이 드라마가 이제 웹툰을 기반으로 한 그 작품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또 웹소설이나 웹툰 관련된 기대가 상당히 좀 많이 커지고 있고 실제 이 드라마가 나온 이후에 웹툰을 이렇게 서비스하는 이 사이트에서 상당히 많은 매출들이 실질적으로 올라오는 볼륨업이 나오는 부분도 충분히 있는 상황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소스 멀티 유즈 관련된 부분에서 결국은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부분들이 드라마 제작사와 함께 같이 주목을 받았고요. 가장 크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콘텐츠주라 하면은 스튜디오 드래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12월 달에 또 대작들이 몰려있는 상황이고요. 넷플릭스와의 계약이 끝나면서 재계약이 들어가는데 리쿰률, 그러니까 이게 작품을 지원받는, 그러니까 회수율 대비 작품을 지원받는 금액이 상당히 높아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재계약이 들어가는 분위기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상향 조정이 된 것이 또 최근에 이야기가 됐고요. 넷플릭스 쪽에 더 글로리라든지 더 패뷸러스, 그다음에 아마존의 아일랜드,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의 커넥트, 그다음에 TVN의 환원2 이런 관련된 드라마가 또 대작들이 굉장히 라인업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또 콘텐츠 중앙 같은 경우도 11월 달부터 대작들이 공개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JTBC의 재벌집 막내 아들뿐만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의 카지노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지금은 또 핫하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최민식 배우가 지금 예전에 꾸숑이라는 그 배역을 맡은 그 드라마 나온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드라마에 또 나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가장 핫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손석구 배우가 또 거기에 같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 카지노라는 드라마 관련된 이슈가 흥행몰이가 상당히 조금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대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컨텐츠 중앙 여기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아바타2가 개봉이 되면서 14일 날 예정인데 이게 13년 만에 나오는 다시 이제 아바타 시리즈입니다. 3D가 또 어떻게 열풍이 이루어질지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메가박스라든지 관련된 극장 체인들에 대한 이슈가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중국도 리오프닝이 되니까 CJ CGV 같은 경우도 중국 법인의
턴어라운드가 약간 기대되는 모습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인 미디어 콘텐츠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말씀드렸던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 뭐 20% 가까운 시청률이 올라오면서 아직 이제 절반 정도 수준이 지났는데 20%를 또 튀어넘는 그런 시청률이 또 나온다고 하면 지금 분위기는 약간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제 다시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50개국 이상에서 지금 넷플릭스 관련된 드라마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또 들린 만큼 상당히 핫한 분위기입니다. 거기에 따라 지금 뭐 코퍼스 코리아 같은 재벌집 막내 아들 일본 유통권을 부각하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MBT 이런 종목도 네이버 웹툰 관련주로 이슈가 되고 있고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도 웹소설 보기 드라마 그러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이 웹소설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웹툰이나 웹소설 관련된 매출단이 많이 올라온다는 모습 그리고 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사극 스릴러로 이제 영화가 이제 지금 방영되고 있는 올빼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급사로 뉴가 또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고 200만 돌파가 또 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바타 2의 물의 길 14일 개봉 예정이면서 관련주로서 이야기되는 게 SM 라이프 디자인이나 LG 헬로비전, IHQ 이런 종목들도 이제 거론이 됐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최근에 좀 올라온 분위기에서 웹툰, 뭐 뮤직 스튜디오, 키다리 스튜디오, DNC 미디어 같이 굉장히 확장이 많이 된 상태인데 주가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급등을 일단 했습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일단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 같고 또 메타버스 관련된 쪽이 왜 빠지냐 이 부분은 진행해서 지금 팔로우 하겠지만 결국은 오늘 같은 경우는 애플의 XR 기기 관련된 이슈가 영향을 미치면서 전반적인 단기 차익 실현 모멘텀을 좀 부각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좀 넓게 컨텐츠 섹터 내에서 많이 빠지는 쪽에 대해서는 조정, 그러니까 급등에 따른 조금은 쉬어가기 그 성향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볼 자리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네, 최근에 상승에 따른 뭐 차익 실현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메타버스라든지 XR, VR 이쪽과 관련된 약간의 팔아야 되는 이슈가 발생했다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미디어 콘텐츠가 오늘 거기에 대한 수익 관련된 부분들을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매물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조금 더 빠지게 된다면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하반기에 제작들에 대한 기대감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종목들을 찾기 위한 작업들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 매출이 수출단이 상당히 많아지고 편수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리쿰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영업이익률이 10% 정도 수준에서 지금 거의 17에서 18% 정도의 OPM 마진율을 갖고 간다는 점에서는 매출단 올라오면서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엔터미디어 관련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은 조정 시에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자리에서 긍정적인 접근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XR 기기 관련해서 이슈가 있다. 그래서 애플 관련주의 흐름도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바로 위에 2위로 저희가 랭크가 되어 있는 게 애플 관련주입니다. 마침. 그래서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실적 전망은 흐림, 그리고 앞서서 메타버스 관련 섹터가 오늘 조정을 받는 이유도 여기와 조금 연결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대장주모 LG 이노텍부터 전반적으로 지수 대비로 했을 때 많이 흔들려요. 어떻게 오늘 이 하락 배경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XR 기기라 하면은 뭐 AR, VR 그걸 합쳐서 XR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지난주까지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콘텐츠와 관련해서 XR, VR, 메타버스 전체적인 그리고 VFX 관련된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좋았던 덱스터 이런 종목들도 괜찮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운영체계 관련된 이슈가 몇 가지 소식이 들립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말하는 애플 쪽에서 나온다는 이야기가 리얼리티라는 이제 이름으로 나오게 될 텐데 리얼리티 OS를 가지고 나가게 되는 이 운영체계가 실질적으로 XR 헤드폰, 헤드셋 관련된 전용 운영체계가 XR OS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내년에 출시 관련된 일정은 변함이 없는 걸로 확인됩니다. 근데 오늘 왜 이게 주가가 빠지게 된 트리거가 생겼냐고 한다면 고명치라는 대만의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애플과 관련된 상당히 뭐 내부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애플의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뭐 대만의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고명치의 트위터를 통해서 본다면은 중국 내 공급망 지연 사태 때문에 아마 1분기에 XR 관련된 기기를 출시하는 퍼포먼스는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출시하는 이벤트는 열릴 수는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한 3월 정도에 XR 기기가 나올 걸로 시장은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이게 하반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따라서 당초 예상했던 23년 2분기 또는 1분기 말보다는 굉장히 늦어진 4분기 출시 가능성이 높다라고 트위터를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미뤄지는 느낌도 들죠. 네네. 근데 거기다가 또 뭐가 문제였냐면 그 지금 현재 그 XR, VR 기기에 관련된 그 MS는 마켓 쉐어는 메타가 77%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애플이라든지 뭐 소니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제 피코 이런 회사들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메타가 좀 지지부진하면서 애플이 그 시장을 마켓 쉐어를 굉장히 많이 장악하면서 먹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량으로 봤을 때 사실은 내년 정도 1분기 말, 2분기 초 정도가 아마 애플이 나온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물량이 한 80만 대에서 100만 대 정도로 이야기가 됐었어요. 네. 근데 그건 많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 XR, VR 이 관련된 AR 관련된 기기가 전체적으로 1,100만 대 정도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이어폰, 우리가 이제 애플의 이어폰 있죠. 네네. 그 정도 수준. 그리고 폴더블 폰이 올해 팔린 물량 정도까지 팔렸어요. 그러니까 적은 물량은 아니죠. 근데 애플이 한 80만 대에서 100만 대 정도 팔 거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내년에 엔트리 쪽으로. 그런데 문제는 고명치가 트위터를 하면서 내년에는 50만 대 수준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일정도 미뤄진 데다가 판매도 잘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건 정말 직접적인 악재네요. 근데 판매가 안 될 거라는 건 아니고요. 판매가 잘 될 건데 일정이 늦춰지면서 4분기로 늦춰지니까 내년에 그 기간이 굉장히 짧고요. 그다음에 그러네요. 네. 상당히 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물량이다. 이게 대중화의 물량은 아니고 상당히 그 전문가를 위한 생태계 확보에 적극 나서는 전문가용이기 때문에 50만 대 미만은 상당히 비싼 물건이 될 것이고 전문가용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용으로 일반인들이 쓰는 범용으로 나오는 것은 내년에 그런 어떤 버전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잘 팔릴 거라는 분명히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만 물량 자체가 그래도 한 80만 대에서 100만 대 정도 내년 낼 거야라고 시장에서 생각했던 물량들이 50만 대 미만이 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도 악재가 될 수 있죠. 근데 시장은 2030년도 정도까지 가면 물론 뭐 좀 긴 거리입니다만 우리가 전기차 섹터 이야기할 때도 벌써 작년, 재작년부터 25년, 26년 이야기를 했잖아요. 맞아, 많이 그래서 PR 끌었었죠. 당겨오면서 네. 밸류에이션 작업했는데 XR, VR 기기 같은 경우도 현재 일부 리서치 자료에 통하면은 2030년 정도 되면은 연간 12억 대 시장이 된다고 해요. 연간 12억 대 시장이면 현재 스마트폰 시장 물량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조정이 나오는 이른바 XR 관련주, 애플 네. 관련주는 조금 더 매수 기회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되는 건가요, 부장님? 네, 긴 흐름에서는 상당히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이 뭐 2030년도 이야기를 지금 하느냐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1,100만 대 정도 팔았다 그랬잖아요. 1, 2년 사이에 3천만 대, 5천만 대까지 올릴 수 있는 그림이고요. 아까 제가 12억 대 수준까지 네. 7, 8년 내에 간다 그랬죠. 그러면 2억 대, 3억 대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1,100만 대 수준에서 10배 수준이 되는 거예요. 2, 3년 만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텐데 물론 관련된 종목들 뉴플렉스, 뭐 선익 시스템, ASP 홀딩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이 지난주에 이미 아웃퍼폼, 자화전자 등등 포함해서 주가들이 일단 급반등을 한번 줬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약간 이런 악재성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지만 긴 그림에서는 분명히 이 상황에서 디스플레이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이 뭔가 플레이어의 어떤 변화, 그러니까 메타가 주도했던 시장에서 애플이 다시 들어오면서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IT 기기의 변화이고요. 스마트폰이 정체되고 둔화되는 입장에서 XR, VR 기기는 이제 시작이 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저는 오히려 조정받는 게 못 샀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플로우를 계속 따라잡으면서 주도권을 어떤 종목에 주게 될지 저희도 흐름을 잘 따라가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가장 높은 자리에 키워드 올라와 있는 그 이야기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히어로 종목이라고 지난주부터 많이 언급이 됐는데요. 리오프닝 섹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방역, 이 키워드를 이렇게 전면에 내세울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네. 약간 급선의 느낌이거든요. 네. 더 많이 풀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국내에서도 뭐 지자체긴 하지만 대전 충남 쪽에서 우리가 약간 풀게 안 해주면 우리가 단독으로 행동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국내 그리고 해외 모멘텀 동시에 네. 받아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서 더 탄력을 기대해도 되는지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와 함께 이번 주 흐름까지 조금 예측 받아본다면요. 네,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주는 수급 쪽으로 본다고 하면 기관이나 외국인들 수급이
약간 더 들어올 수 있는 룸은 있다고 봅니다. 과거의 인규치보다 완전히 그 밴드 상단까지의 수급이 아직은 조금 남아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중국의 리오프닝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는 봅니다. 다만 지금 중요하게 보는 것은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과연 이제 실적이 받쳐줄 수 있느냐의 부분들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항공, 여행, 화장품 업종들이 강세 시연인데, 자, 백지 시위가 있다고 해서 이게 뭐 시위 때문에 뭐 리오프닝을 뭐 시진핑 주석이 그걸 겁나서 지금 리오프닝 하느냐, 절대 아니고요. 그건 아니다. 네, 절대 아니고 PMI 지표라든지 지금 산업 생산이나 이런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50 이하의 굉장히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국면들이 너무 급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이 리오프닝을 가지 않으면 경제 성장률을 이룰 수가 없는 국면에 왔기 때문에 푸는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면 mRNA 관련된 이슈 등을 포함한 바이오엔텍 등의 백신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백신 접종이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자 관련된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난주에 구체화된 거죠. 그래서 내년 1월까지 80세 이상을 몇 퍼센트 정도 맞추겠다라는 공식적인 어떤 목표치가 제시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게 시장에서 느껴진 거고요. 시위 때문에 겁나서 리오프닝 하는 게 아니라 PMI 지표나 이런 경제 지표가 너무 부진한 상태에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어떤 이슈로서 가는데, 근데 문제는 속도가 급진적일 것이냐는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중국 내 자체 백신은 사실은 조금 우리가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네네. mRNA 관련된 뭐 바이오엔텍의 백신, 화이자 백신 등이 일단 들어가서 중국 내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승인이 아직은 정확하게 났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속도는 상당히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확 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뭐 수백만 명이 나오게 되니까 쉽지 않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그나마 다행으로 한 6일, 7일 정도로 연속적으로 확진자 수가 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다소 좀 안심이긴 합니다만 백신 접종의 율이 굉장히 올라와야 된다는 점에서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 화장품 산업 규모가 48조 원 정도 되는데 중국의 비중이 43%예요. 근데 문제는 광군제나 최근에 봤을 때 국내 브랜드 업체들의 포지셔닝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고요. 탑 20에 거의 뭐 안 들어오고 있어요. 네. 보이지 않죠. 잘 팔리는 물론. 그러니까 뭐 리오프닝이 된다고 해서 그러면 화장품이 잘 팔릴 거냐. 별개 문제라는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약간 우리가 너무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그러면 화장품이 엄청나게 잘 팔릴 거야. 이렇게 바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은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항공업종 같은 경우도 올해 9월 달까지 내국인 출국자 수가 325만 명 정도 되는데 2019년에 16%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흑자 전환이 LCC가 조금 된다고는 합니다. 일본 쪽이 열리면서. 근데 그게 뭐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높게 줄 만한 그런 상황은 또 아니죠. 카지노도 좋아집니다. 일본 사람들 들어오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고밸류를 주기 위한 부분들은 조금 모자란다 볼 수 있을 때 수급 쪽으로는 조금 더 이어질 여지는 있지만 지금 급등 상황에서 실적이 받쳐주냐 문제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너무 따라가기보다는 갖고 계신 분들은 수급을 보면서 체크하시고 신규로 여기서 지금 따라간다. 이것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에 대한 저희 정리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원픽의 시간입니다. 오늘 원픽 조금 간략하게 포인트만 들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바로 공개해 주시죠. 어떻게 공략해 볼까요? 어떤 네. 종목인가요? 오늘은 결국 뭐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이요. 네, 네. XR, VR 기기 관련된 쪽에서 역시 가장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게 카메라 모듈 쪽이고요. 3D 센싱 쪽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원래 애플이나 이런 쪽은 소니에서 이제 그걸 가져와 가지고요. 그다음에 센싱을 해서 이게 카메라 모듈화 해가지고 LG노텍이 들어가는데 결국은 LG노텍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소니 쪽에서도 대규모 매출 가이던스가 굉장히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 그러면 소니 쪽이 좋아진다고 하면 LG노텍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애플 관련해서도 후면 카메라가 들어가지만 앞면 카메라도 최초로 지금 LG노텍이 이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가고 있고 후면 카메라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갑툭튀,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떤 뭐 인덕션 그게 없어지면서 전반적으로 폴디드 줌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이고요. XR 기기 관련된 부분들은 역시나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카메라 모듈 관련된 부분에서 수혜이고 자율주행차 관련해서도 카메라에 대한 스마트폰은 4개에서 5개 정도 들어가지만 자율주행차를 가게 된다면 한 15개 정도 카메라 모듈 들어가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 그리고 만약에 애플카가 또 된다면 LG 디스플레이나 LG노텍이 또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네. 중장기 그림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마 조정 시에는 매수 공고를 들을 수 있는 자리일 것 같고요. 목표가는 40만 원 정도까지 밸류에이션 충분히 나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 역사적 저점이기 때문에 괜찮은 자리고요. 손절가는 28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